네, 안녕하세요. 아모레퍼시픽 홍수정입니다. 오늘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 아리백 이행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7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 기업이고요. 34개의 브랜드로 32개 국가에 진출을 해 있고 10,000명 정도의 임직원들이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브랜드 포트폴리오로는 익숙하시겠지만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에뛰드, 헤라와 같은 화장품 브랜드, 또 려원, 미장센, 해피바스와 같은 생활용품, 또 향수 브랜드, 건강식품인 바이탈뷰티, 차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오설로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27 비전인데요. 개개인의 프레젠테이션이 이전 버전이어가지고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네. 2027년 비전인데 개별 각각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실현해 나가는 뉴뷰티를 추구하고 있고요. 이러한 뉴뷰티는 각각 개개인의 라이프로 확장되는 뷰티, 디지털로 연결되고 또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감에서 이어지는 지속가능 경영 목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More Beautiful Promise라고 부르고 있는 5대 약속은 두 가지 필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객 사회와의 공감, 또 대자연과의 공감, 이 두 가지 필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사회와의 공감으로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담아내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담아내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 대자연과의 공존 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부분으로 탄소 중립, 플라스틱, 생물 다양성 이렇게 환경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3번 약속 아리백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리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Renewable Electricity 100%에 대한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이니셔티브입니다. 10년 전에 12개사로 시작한 이 이니셔티브는 현재 4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도 2024년 3월 기준으로 36개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5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도 딱 평균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사 얘기로 돌아가서 저희 아리백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에 위치한 오산, 안성, 또 대전, 제주도, 중국에는 상해의 생산 사업장이고요. 또 연구소와 본사 사무실, 전국의 물류센터와 직영 매장들 이런 부분들이 아리백을 추진해야 되는 조직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오산과 대전 그리고 상해 사업장 3개가 아리백을 달성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 사업장들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인데요. 25년까지 100%로 전환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22년에 34.1% 달성을 했고 23년 기준으로 51.4%를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숫자가 목표치는 35%, 50%였는데 약간씩 이렇게 예쁘지 않게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는 아마 재생에너지의 특성 때문인 것 같고 뒤에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리백 추진하는 이행 수단들을 오른쪽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프로그레스에 대해서는 짧은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아모레퍼시픽은 2030 지속가능 경영 목표 A More Beautiful Promise를 선언하며 동시에 아리백에 가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독점적 전력시장이라는 특수성과 불충분한 제도라는 난관 속에서도 국내 최초로 태양광 발전소와 직접 PP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아모레퍼시픽은 제주시와 재생에너지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 최초로 제주도 마을에 풍력발전소와 VPP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 VPPA라는 이행수단을 선구적으로 도입하는 데 기여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아리백 달성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인사이트를 관련 기관, 많은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설된 제도가 잘 정착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도록 말이죠.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8%밖에 되지 않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총 전력 사용량의 34%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수력 발전 등의 재생에너지를 생산 및 조달에 사용하고 있죠. 우리의 대표 사업장인 오산 뷰티파크와 중국 상하이 뷰티 사업장은 이미 사업장 단위의 아리백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아리백 달성 연도를 2030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겼습니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아모레퍼시픽은 책임있는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지속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다양한 조달 옵션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2025년 아리백 달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는 다양한 이행수단을 통해서 아리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과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절대량 자체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조달하기 전에 자가 생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그 PPA를 통해서 조달하는 방법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 ESG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게 되어서 아리백을 추진하면서 어떤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아직 아리백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한국 시장의 법규가 이제 변경되고 제도가 안정화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기보다는 아리백을 추진해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왜 때문에 디지털 기술 활용이 필요한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을 하고 패턴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전환을 해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텐데, 사실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저희의 평일 생산 사업장의 전력 사용 패턴입니다. 기존에는 요 패턴에 따라서 한국전력에 요금만 지불하면 됐었는데 아리백을 도입을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하다 보니 자가발전 생산을 해서 봉고탄 봉우리가 하나 생기게 되었고, 요 사용량을 제외한 만큼을 이제 부족 전력량을 한전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죠. PPA까지 도입을 하게 되니 저희가 사용하는 양보다 일정 시간대에는 태양광 발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과 발전량도 생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량을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과 발전량에 대해서는 발전 사업자가 한전에 전력을 판매를 하고 재생에너지 실적만 저희는 구매를 해오는 방법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꾸려지게 되면 조달을 하게 되는 방법이 일반 한전 구매만 하던 것에서 자가 생산, PPA 구매, 그리고 한전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한전에서 구매해오는 양은 일반 전력이기 때문에 구매해오는 양만큼을 또 재생에너지 실적을 구매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주는 작업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돼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점은 에너지 사용량이나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대로 다 계절별로 요일별로 시시각각 변동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100%라는 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앞서서 아마 에너지 효율화에 대해서는 설명들 소개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간단하게 2개 정도만 준비를 했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오산에 위치한 저희 메인 공장의 로비에서 휴게 공간으로 이어지는 이제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상주 인원이 거의 없는 공간인데 공조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CO2 센서를 설치를 하고 AI 로직을 걸어서 어느 일정 농도 이상 올라갔을 때만 공조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이런 식으로 개선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절감들을 하고 있고, 또 태양광은 사업장마다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과 발전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초과 발전량이 발생을 하는 트릭 포인트가 발생을 하면 잉여 전력량만 초과하는 발전량만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발전이 이제 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날은 발전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실 전력량을 줄이기 위해서 EMS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을 하고, 초과 발전이 일어날 것 같은 시점 이전에 ESS로 이제 돌려서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사용하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PPA 재생에너지 이제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PPA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비교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는 이제 피지컬 PPA랑 버추얼 PPA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PPA는 다시 한전을 끼고 계약을 하게 되면 제3자 PPA이고, 그냥 계약을 하게 되면 직접 계약을 하면 직접 PPA인데요. 그와 달리 버추얼 PPA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직접 거래를 하지를 않고 그 재생에너지 실적만을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실적을 또 고정 가격이 아니라 스트라이크 플라이스, 그 계약에서 정한 금액과 그 정기의 도매 가격, S&P라고 부르는데요. 이 차액으로 해서 매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있어서 이행 수단에 따라서는 비용이 굉장히 특성이 다른데요. 사실 자가발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보수 비용 정도 들어가는 간단한 소비를 보여줄 수 있고,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PPA 같은 경우가 20년, 25년 장기 고정 가격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구매하는 전력 비용은 아마 물가 상승률만큼도 오를 테고 점점 상승을 할 텐데,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그 PPA 계약은 고정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일단 전력을 구매를 하고 재생에너지 실적만 구매를 해서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VPP라나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 REC 구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전력 비용 상승에 대한 가격 리스크와 또 재생에너지 실적 인정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동시에 좀 안을 수 있는 이런 특성들이 있고요. 방법마다 이렇게 비용적인 거나 이런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재테크를 할 때 분산 투자를 하듯이 재생에너지도 각각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비율대로, 그러니까 각 적합한 비율대로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트폴리오별로 저희가 살펴볼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전력 단가 상승은 항상 모니터링 해야 될 거고, VPPA에 대한 REC 거래 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S&P 가격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S&P 가격도 매월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따라 대금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또 REC 가격이 변동이 바뀌는 것, 또 부대 비용이나 유지비 이런 것들도 각각 살펴서 연간에 또 이행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투자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투자가 들어갈 때 ROI나 페이백 피리어드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예측을 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2030년뿐만 아니라 40년, 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돈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관리인데요.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생산하는 기간과 그리고 실적이 사용되는 기간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사업장 단위로 RE100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되는데 사업장별로 부족한 사업장도 있고, 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실적이 넘쳐나는 사업장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사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해서 좀 부족한 데는 그러니까 REC 같은 거를 레지스터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전사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해서 부족한 사업장에 이렇게 채워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서 100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도 다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 사용량이나 비용이나 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또 계절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간헐적인 특성이 있어서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점, 또 아마 전력 사용량은 어떻게 집계를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논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지로영수 중에 사용량이 나오고 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재생에너지 실적 인정선을 이렇게 페이퍼로 발급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API가 오픈 API들이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런 문자인식 기술이라거나 AI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기로 입력하고 관리하던 거에서 좀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업무 효율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